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군법학습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저와 상담을 해서 단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내신 3.2등급으로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한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는 합격 영상을 올리는 케이스들은 주로 2등급에서 5등급 사이 때 학생들을 올릴 거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최상위권 학생들보다는 상위권보다는 뭐 중상위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중상위권부터 중하위권 정도의 어떤 일반적인 케이스의 합격 사례들을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은 어찌됐든 작년 8월 19일 상담을 했던 학생인데 이름은 가렸습니다. 12월 10일 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자, 예비 고3 학생들은 이때쯤 돼서 이제 합격 연락을 이렇게 받게 돼요. 네, 이 학생이 이제 보시면 뭐 이제 컨설팅 받았었는데 단국대 미디어 써서 예비 3번 받았다. 최종 합격하면 연락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밤 9시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날 이렇게 합격 통지서를 보내주면서 교과 2차 추합으로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주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고3 여러분들, 예비 고3 여러분들 합격하시면요, 이런 합격 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어요. 12월 20일 날 이렇게 합격을 받았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렇게 연락을 받았고, 이 학생의 내신이 몇 등급이었냐면 이렇게 돼요. 전교과 보시면 내신이 3.25등급입니다. 제가 왜 지금 표현을, 이 우주상향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요, 단국대의 3.25등급은 일반적인 학과도 붙을 수 없는 내신이에요. 교과 전형 기준으로 봤을 때 학종으로도 점수가 좀 모자르고요, 부족하고 교과로는 더더욱더 모자른 점수입니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이제 보면 학생의 내신이 3.25등급이었단 말이에요. 내신이 3.25등급. 내신이 3.25등급이고 서류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학종 서류는 괜찮은 편. 뭐 재수생이었고. 근데 보시면 단국대에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한 그 지원 범위 필요 내신이라고 할까요? 정도 필요 내신은 어느 정도일까요? 수시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단국대 학종으로 보시면, 제가 전체 화면 나오게 해볼까요? 제 얼굴을 잠깐 가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보시면 평균이 2.65죠. 학종입니다. 학종으로는 2.65, 최저가 2.75고요. 교과로 가볼게요. 우리가 어째 합격한 케이스는 이 학생은 내신으로 붙었으니까, 내신 100 전용으로 붙었으니까 내신 100으로 보시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거 보이세요? 이게 이거거든요. 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보시면 평균 내신이 1.62등급입니다. 문 닫고 들어간 학생 2.07이고요. 물론 단국대식으로. 교과 전형 보시면 평균이 여기가 보시면 1.62등급이었어요. 1.62등급. 평균이. 최종 문 닫고 최저 내신으로 붙은 아이가 2.07등급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근데 일반적으로까지는 이렇게 단국대가 높은 내신을 요구하진 않고요. 보편적으로 문이과 보면 2점대에서 2.3, 2.4, 2.5 이렇게 쭉 있죠. 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보편적인 내신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우리가 2점 중반대 정도까지 2.4, 2.5 정도 내신에서 단국대식으로 합격선을 형성합니다. 근데 지금 요 합격한 학생의 전보는 내신이 몇 등급이냐면 3.25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원한다 그러면 어디 지원하시겠어요? 일단 교과 전형으로 미디어는 못 넣겠죠. 문이과 통틀어서 전체 1등이었어요. 전체 1등. 여기가
2024학년도 기준으로는 전체 1등이었어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의대 이런 건 없으니까 기준으로 잡으면. 그러면 상향 지원을 하려면 이 학생이 서류는 괜찮은 편이었잖아요. 원래 어디였으면 언론 쪽으로 이제 서류를 이제 만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학종을 상향으로 던지게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은 이제 교과로 제가 추천해서 집어넣었던 케이스고요. 이거 그냥 찍은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학생한테 얘기할 때도 자 이런 이유로 단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올해 네가 언론을 한번 미디어 쪽을 준비했으니까 근데 학종 넣지 말고 잘하면 여기 올해는 타이밍으로 올 것 같으니까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학생 그러면 지원 배경을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넣는지 지원 배경? 자, 제가 이거는 자랑도 맞지만 단순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서를 넣을 때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제 얼굴을 다시 한번 짜잔 등장시켜 볼까요? 자, 지원 배경은 이 학생이 이제 재수생이란 말이에요. 수시로 이제 수시 재수하는 건데 이 친구가 그러면 언제냐? 2024 학년도에는요. 미디어, 언론 이쪽 관련해서 6학종을 넣었던 학생이에요. 근데 전부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내신이 보면 아까 내신이 3.25등급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서 올해도 6장 해서 또 넣을 학생들은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보면 서류는 괜찮았거든요. 제가 보고 너는 서류 1차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내신에 맞춰서 만약에 넣는다면 근데 서류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뭐냐 미디어 쪽이잖아요. 미디어 관련 학과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주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을 정도였고 지원 범위 안에 들어가겠다 정도였고 중요한 건 내신이 부족했어요. 미디어로는. 그러니까 하려면 또 그 관련 특정 전공 학업 관련된 좀 내신도 좋게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난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요 정도 내신이면 우리가 언론 미디어 쪽으로는 그래도 지원 범위를 잡으면 어디 정도 잡냐면 한 인천대 라인, 인가경 라인에서 좀 위아래 이제 위로는 좀 어렵고 뭐 여대 아니면 지방대 뭐 요쪽 하는 건데 이 학생은 그 당시에 재작년에는 어디 있었었냐면 인천대, 충남대, 서울여대 등등해서 나머지는 그 위로 3장 더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모두 떨어지고 1차 합격은 이제 인천대를 붙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면접까지는 갔는데 최종으로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뭐 인천대 하나 한번 볼까요? 인천대가 어느 정도냐면 인천대 하나만 볼게요. 언론 미디어인가? 미디어네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인천대 보면 3배수를 뽑잖아요. 여기 보면 최종 평균이 3.18입니다. 3.18.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인천대는 미디어가 학종 기준으로 봤을 때 최종 평균이 3.18이면 할만한데라는 느낌이 좀 그래도 뭐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범위 내에는요 학생이 바글바글합니다. 이 3.18과 3.25 사이에는 내신에 있어서 이 사이에 있는 학생들도 정말 많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서류의 어떤 영향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1차는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학생 서류 분석하면서 상담하면서 이 부분은 서류가 되게 잘 됐었는데 하는 거를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 인천대에서 그 내용 가지고 면접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쉽죠 이때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배경을 갖고 결국 6학종을 떨어져서 생 재수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어쨌든 수시로 미련을 갖고 뜬 건데
갖고 왔지만 학종으로 6개 안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교과를 넣게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 상향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학종과 교과의 차이를 이해하자. 만약에 일반적인 상담을 받게 되면 학교 선생님이 됐든 컨설턴트가 되든 상담을 받게 되시면요. 절대 교과 추천 안 합니다. 이 상황에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제가 잘났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저도 운이 많이 따른 거예요. 이 학생 합격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학종은 상향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상향 지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교과 전형은요. 상향에 있어서 합격률은 학종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낮을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내신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내신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거니까 내신 범위를 벗어나면 불합격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종보다 합격률은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우주 상향은 의외로 교과 전형에서 발생합니다. 네, 교과 전형에서 발생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합격자 사례 케이스를 이제 여러 건 말씀드릴 건데 학종은 어떤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합격할 것 같다라고 했던 케이스에서 발생이 됐고요. 교과는 우주 상향은 오히려 교과에서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제가 매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간혹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셨을 거예요. 항상 일관성 있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학종 같은 경우는 학종 상향은요 이유가 있어요. 합격하게 될 경우 나름의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겠죠. 이수 과목이라던가 서류의 어떤 그 계열 적합성이라던가 이수 과목의 그 전공 과목 점수라던가 성적 상승 곡선이라던가 제가 합격한 사례 나중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학종도 오늘은 아니더라도 보면 파고들면요. 나는 와 상향으로 붙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향이 아니라 붙을 만한 이러한 나름의 객관적인 이유를 갖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학종은. 근데 교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완전 지원자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데 합격하는 케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학생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 3.25예요. 근데 단국대 교과 전형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됐나요? 2024학년도에는 평균이 1.6등급이었다고요. 근데 이 친구 내신이 몇이었다고요? 3.25등급이었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문 닫고 꼴찌로 붙은 학생도 2.07등급이었어요. 근데 얘는 3.25등급이라고요. 2.1, 2.2, 2.3도 아니고 3.25등급이라고요. 이런 걸 우주상향으로 하는 거죠. 우주상향. 는다 그러면 다 말도 안 된다고 말리는 그런 지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교과 같은 경우에 100% 스나이핑은 불가능하겠죠? 불가능.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범위를 좁힐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카톡으로 보여드렸지만 제가 그냥 대놓고 추천을 했죠. 이 학생도. 자, 그러면 이제 단국대를 합격했는데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국대 일반적인 학과는 2점대 중반에서 중반 2.4, 2.5, 그러니까 2점대 중반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교과를 지원하게 돼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학교든 커뮤니케이션 또는 뭐 언론 영상학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 학과들이 그러니까 부모님 기준으로 보시면 뭐냐 이게 신문방송학과예요. 신문방송학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학과들은요 인문계열에서는 가장 최상위 학과입니다. 이과에서는 의대 뭐 이런 게 있지만 전문직 학과가 있지만 문과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학과 이런 데보다 더 훨씬 세요. 그리고 단국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어떤 변수가 또 있었느냐 여건은 더 안 좋았어요. 여건은 더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안 좋았냐면 합격 이유 이거 좀 약간 좀 썰을 풀어볼까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단국대 어떤 변화가 있었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교과 상향 지원을 할 때 보통 어떤 게 있으면 상향 지원을 많이 하냐면 전형의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상승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국대는 없었어요. 그냥 2024 학년도나 2025 학년도나 내신 반영 방식, 수능 최저 이런 것 모두 동일했습니다. 모두 동일했음. 수능 최저도 2함 6이었어요.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변화라고 해보면 이제 학과의 통폐합 이런 건 있었겠죠. 자유전공 학부가 생겼죠. 뭐 학과 이름은 좀 다를지언정 자유전공 학부가 생겼다. 뭐 신설 정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자유전공 학부가 신설되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요. 미디어학과 같은 미디어라고 할게요. 미디어는요. 모집 인원이 9명에서 5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4명이 줄었다고요. 4명이. 야, 나오고 있나? 4명이 감소했다고요. 4명이. 여건은 더 악화되었죠. 악화. 지원 뭐라고 해야죠? 지원 여건은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골랐던 이유 중에 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고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입시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입시는 심리 싸움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심리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원이 감소했죠. 무려 4명이나 감소했습니다. 4명 감소했고요. 그리고 평균 내신은 무려 1.6등급인 학과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쨌든 심리적으로 훨씬 안 좋은 여건 속에서 지원을 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적인 건 이건 아닌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상담을 했을 때 단국대는 굉장히 좋았어요. 교과 상향 찬스의 학교였다. 2025 학년도 기준. 기본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2024 학년도와 차이는 없었는데 제가 작년에 상담할 때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단국대는 제가 상담하는 학생마다 교과 상향 찬스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저는 상담 받아보셨던 분들 요 비슷한 내일 뭐 3등급 대 학생이나 전부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실례로 제가 뭐 예를 들면 제 학원생 중에서 내신 3.3등급인가? 요 정도였나? 이 학생이 예를 들면 역사 4학과 있잖아요. 4학과 지원했더니만 4학과도 예비 7번인가 받더라고요. 예비 7번.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학과들 제가 추천했거든요. 단국대 작년에. 네, 여러 학과들을 교과 찬스로 추천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디어였고 그러니까 미디어 학과도 제가 추천한 학생이 한 20명은 넘어간 것 같아요. 추천한 학생이. 여기 우주 상향 넣고 싶으면 미디어 학과 한번 넣어봅시다라고 추천했던 학생들이. 근데 안 넣죠. 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제가 추천한다고 해서 넣을 것 같으세요? 안 넣죠. 인원이 4명. 4명 감소했다고. 다 9명에서 5명밖에 안 뽑아. 평균은 1.6등급이래. 근데 박쌤이 여기 넣으래. 누가 넣고 싶겠어요? 근데 이 학생은 넣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정말 언론에 대한 어떤 흔히 말하는 신문방송학과죠. 제 옛날 사람이라 에 대한 어떤 꿈이 확실했던 학생이라 속는 셈 치고 넣었겠죠. 비슷합니다. 이제 왜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해 교과 붙은 애들이 여럿 있거든요. 다른 학교도.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영상으로 올리는 학생은 많이 올리진 않는데 제가 작년에 영상 올린 것 중에 이제 광운대 하나 올렸었잖아요. 광운대 같은 경우도 내신 3점대 학생인데 1.9등급 정보융합학부 교과 1.9등급인가? 뭐 이제 그랬던 학과를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던 케이스에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못 넣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원서는 6장이잖아요. 원서는 6장. 6개 다 합격하실 거예요? 합격을 목표로 하실 겁니까? 합격증 수집하실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제 영상을 이제 간만에 올려서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어저께 밤에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엄밀히 따지면 오늘 밤에 이제 합격했다고 감사하다고 오늘 몇이면 14일이네요. 1월 14일. 제 영상 촬영을 1월 14일 날 하고 있는데 새벽에 메일이 왔더라고요. 추가 합격 소식 가지고 이제 뒤늦게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제 영상을 찍을지 안 찍을지 제가 이 학생 사례를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어요. 내신 이 학생이 4등급인데 4등급으로 인서울 교과 합격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올릴게요. 여기가 마지막 날 전화로 추합을 마지막 날 수시 합격자 발표. 전화 추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 추합했다고 이거를 이제 메일로 합격 사례로 보내주셨어요. 어저께 너무 행복하게 잤습니다. 그거 보고. 저도 기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교과의 우주 상향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상향인데 여기는. 네, 어쨌든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한다. 이건 어디서? 교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비 고3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게 이제 노파심, 꼰대. 제가 꼰대인가 봐. 꼰대. 저는 꼰대. 노파심에 좀 얘기를 하자면 쓰긴 좀 그렇죠. 미리 포기하고 정시로 바꾸지 마셔라. 정시 공부하더라도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는 발버둥 쳐라 이거예요. 왜냐면 교과 우주 상향까지는 한번 던져보자. 학종 준비가 안 됐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학종 서류가 준비가 안 되면 내신만 보고 그래도 학종으로 던지고 그냥 정시 가겠다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학종 서류가 안 되면 그럼 학종 불합격합니다. 준비가 안 되는 학생은 무조건 불합격해요. 의외의 합격은 교과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도 발버둥 치시길 바랍니다. 발버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죠? 후회하고 무조건 정시로 대학을 갈래? 확률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오늘은 이제 영상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자, 광고 하나. 광고. 제가 어쨌든 입시에 관련된 전략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대상은 고1에서 고3 학생들이고요. 뭐 생기부 분석하는 거라던가 입시 전략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 주제를 어떤 걸 잡고 어떤 식으로 심화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해요. 그래서 대상은 고1에서 고3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예비 고2, 예비 고3 학생들이고 최상위권 안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제가 많이 본 학생들 일반적인 학생들이에요. 일반적인 학생들. 그래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상담을 할 겁니다. 제가 3월 중순부터 또 한 달 정도 자리 비울 거라 그때 상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상담을 못해서 미리 좀 이렇게 말씀드려요. 겨울방학 중에도 상담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요거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고 대학고 군법 박쌤이었습니다. 열심히들 하세요. 감사합니다.